오늘은 70대 할머니가 본인도 모르게 고위험 투자자가 된 그런 배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 건데요. 이 내용을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제가 지금 나를 지키는 투자라고 여러분들하고 같이 내 스스로를 지키는 투자 방법에 대해서 지금 알아보고 있는데, 나한테도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이 할머니가 지금 고위험 투자자가 된 배경에는요, 금융기관에 굉장한 역할도 있었고요. 내 스스로를 지키지 못한 그러한 이유도 있었다는 거죠. 누구의 잘못보다 이 이슈를 통해서 우리 스스로를 지키는 투자를 꼭 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퇴직금 지킴이 노마트직금입니다. 자, 오늘 기사를 통해서 한번 같이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정말 제가 봤을 때는 좀 가슴이 아픈 그런 내용이에요. 새벽 청소를 해서 모은 돈을 70대 할머니께서 은행에 맡겼는데요. 고위험 투자자래요. 고위험 투자자라는 거는 우리가 금융상품을 선정할 때, 위험 수용 성향이 굉장히 강하다. 내가 돈을 잃어도 나는 감내할 거야. 이런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각종 금융기관에서 어떠한 투자 상품을 팔 때는요, 항상 위험에 관련된 진단을 하게 돼요. 그런데 그 진단에서 이 할머니는 이미 고위험의 성향을 갖고 있는 투자자로서 분류가 된 거예요. 그런데 현실은요, 이 할머니는 정반대의 현실이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느냐? 이 내용을 보시면 이 할머니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처음에는 그렇게 손해 본다는 것도 없고, 무조건 그 은행 팀장만 믿고 자기가 알아서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이해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냐? 자, 어머니 오셨어요. 어머니 뭐 우리 저축도 하시고 힘들게 하시는데 이거 투자해 보세요. 막 하면서 권유를 해주는데, 할머니한테 지금 70대 할머니는 어떻겠어요? 새벽 일을 하시면서 자산을 지금 일구신 거잖아요. 그럼 투자를 물론 해보실 수도 계셨겠지만, 제가 봤을 때 이분 안 해보신 분이라고요. 그럼 위험 수용 성향 자체가 거의 없다고 저는 판단을 하거든요. 왜? 적금이나 대부분 예금으로 이러한 것들을 자산을 일구셨을 거니까요. 그런데 막 거기에 어려운 금융투자 상품들을 집어넣는 거예요. 아까 위에서 나왔지만 뭐 코스닥 150 선물 레버리지 인덱스 이런 거, 사실 주식 투자를 안 해보신 분들은 거의 내가 직접적으로 내가 찾아가서 가입할 확률은 거의 1%도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런데 적금과 예금만 하신 분이라면 이러한 것들은 절대 해서도 안 되고 할 수도 없단 말이에요. 그럼 결국 누군가가 권유를 했다는 건데, 여기에 나오다시피 이 할머니께서는 그 팀장만 믿고 그냥 한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나온 대로 1억 7천만 원, 그거 어떤 상품이냐고 여기 뉴스데스크에서 물어봤어요. 그런데 그거 나 무슨 종목인지 모르지. 내가 어떻게 알아? 뭐라고 그냥 은행 팀장은 혼자 얘기하는데 난 모르겠어. 근데 이런 상황인 거예요. 이런 상황들이 우리한테 분명히 일어날 수 있어요. 이런 게 신뢰관계로 구축이 되면은 누가 어떤 말을 하더라도 그거 그냥 알았어. 그렇게 해. 이런 게 사람의 인지상정이지라 우리가 대부분 그런 것들 넘어가거든요. 우리가 특히 이제 보험 가입할 때 이런단 말이에요. 대부분 지인한테 들기 때문에 그냥 처음에는 설명 안 듣고 있다가 나중에 뭐 일이 터지면 그때 가서 이제 이러한 분쟁들이 굉장히 많이 생기거든요. 근데 지금 이러한 일들이 은행에서도 비일비재하게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여기 지금 보시면 14년간 같은 지점에서 투자 상품을 80개나 가입하셨대요. 여기 보시면 코스닥 150 선물 레버리지 뭐 2000 인덱스 2000 막 했는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14년 동안요, 이 할머니는요, 이 은행에 고객으로 있었던 거예요. 제가 지금 여기서 약간 울컥하는 건, 대부분 은행 지점에 발령을 받으면요, 14년 동안 한 개 지점에서 있지를 못해요. 저는 특히나 은행 비즈니스를 많이 했던 사람이고, 특히 PB분들하고 많이 같이 코웍을 했던 사람인데, 14년을 했다는 건 뭐냐면요, 대부분 한 개의 직책을 맡게 되면 3년에서 뭐 길어야 5년 이제 이 정도일 거예요. 근데 대부분 3년 정도로 따르죠. 이건 은행별로 다르니까. 그런데 지금 몇 명의 PB를 거쳐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동안에 80개를 가입했는데, 물론 80개가 다 이런 상품은 아니겠죠. 제가 뭐 은행 이름까지는 얘기 안 할게요. 근데 여기에서 그 PB들을 다 거쳐가면서 단 한 명도 이 할머니에 대해서 뭔가 제어를 하지 못했다는 거는 저는 굉장히 좀 가슴이 아파요. 그리고 이건 분명히 바뀌어야 될 현실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돼요. 왜냐? 물론 이런 투자 상품을 가입하면서 수익이 분명 난 경우도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리는 말씀은, 물론 이러한 고객들의 위험 수용 성향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않고 고객의 의사와 상관없이 이것을 권유한 것은 굉장히 좋지 않은 행동이다. 하지만 이 안에서 분명히 수익이 나는 케이스도 분명히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면 고객이 받아들였을 때는 이 PB를 신뢰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신뢰한다는 건 뭐다? 그 사람이 또 다음 상품을 얘기해도
이 상품의 설명을 정확하게 듣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나는 가입을 한다는 거예요. 계약서에 서명하고. 그러니까 아까 그와 같은 일들이 발생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내용을 한번 잘 보시면 이거예요. 이 아드님이 이 할머니를 위해서 이 은행 직원분하고 통한 내용이거든요. 잠깐 바꿔드릴게. 나도 뭐가 뭔지 모르겠어. 라고 할머니가 말씀하시면서 아들한테 넘겨준 거예요. 근데 아들이 뭐라고 했어요? 우리 엄마 투자 같은 거 안 하신대요. 그러니까요, 손실 없는 걸로요, 적금이나 그런 걸로 알아서 해서 챙겨주세요. 라고 했는데 어떻게 됐어요? 그 이후에도 저랑 투자금을 계속 권하고 계약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 입장에서 진짜 황당하죠. 왜? 아들이 직접적으로 그렇게 얘기까지 했는데 이러한 상황들이 발생되니까. 아들이 황당한 건 우리 엄마는 진짜 전문 투자자라는 거예요. 겉모습만 보기에. 그러니까 은행에서나 어디서나 우리가 위험 상품을 가입하면 항상 전화로 콜로서 확인 전화가 오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내용이 이런 거예요. 이 상품의 위험 등급은 1등급이고 매우 높은 위험 등급이다. 최대 손실 가능 금액은요, 신탁 원금의 100%, 예금자 보호 비대상이다. 지금까지 원금 비보장형에 대한 상품 설명을 모두 하셨다. 이거 ELS인가요? 한번 내려보면 알겠지만, 자 보면은 위험 등급이 매우 높다고 했어요. 그리고 손실이 100%까지 날 수도 있다고 했어요. 그러면 정상적으로 우리가 일반인들을 생각했을 때 내가 한 번도 투자를 해보지 않았어. 난 적금하고 예금만 했어. 그럼 그런 사람들이 이런 투자 할까요? 절대 안 해요. 절대 안 한다고요. 그런데 분명히 네네 읽어주세요 라고 했을 거예요. 여기 그대로 나오죠. 읽어주시면 돼요. 근데 할머니가 이게 뭐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뭐 ELS 21, 75, 75, 아 원금 비보장형, 네, 이렇게. 그러니까 내가 뭔지도 모르는데 지금 읽으라는 대로 읽고 대답하라는 대로 지금 하신 거예요. 지금 오늘 이 기사를 토대로 해서 우리가 봐야 될 사항은 뭐냐면, 은행이 무조건 잘못했다. 물론 그런 걸 수도 있죠. 그런데 어느 누구를 절대적으로 내가 믿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수많은 내용의 영상들이 돌아다니고 수많은 금융기관 종사자들이 뭔가를 판매하고 있어요. 물론 그분들 중에 굉장히 훌륭한 분들도 저는 많이 만나봤거든요. 그런데 결국 투자에 대한 선택과 결정은 내 스스로 하는 거잖아요. 10년 동안 은행 건물 새벽 청소를 하시면서 이러한 자산을 일구셨는데 이러한 것들이 수포로 돌아갈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누가 잘못했다, 잘했다가 아니에요. 상대방의 입장이 다 있으니까요. 하지만 이러한 일이 생기게 됐을 때는요, 수익이 나면요, 절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왜? 고객도 인정을 하고요. 은행이나 기타 금융기관에서는 고객 수익을 올려줬다는 거에 당위성이 있어요. 하지만 문제는 언제 발생되냐면 이 수익이 마이너스가 됐을 때, 그리고 뜻하지 않게 원금 손실이 정말 커졌을 때는요, 이러한 것들이 문제가 불명이 될 수 있어요. 왜? 고객 입장에서는 나는 그 사람을 믿고 내가 이걸 한 건데 이렇게 되면 나는 어떡하냐 라는 생각을 당연히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지금과 같은 상황은 아예 투자 상품에 대해서 1도 관심 없고 모르는 분들한테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지금 14년 동안 지속적으로 이어졌다는 게 굉장히 큰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투자를 해서 수익을 내는 것도 분명히 중요해요. 중요하지만 일단 나를 지키는 투자부터 우리가 반드시 실천을 해야 될 필요성은 있는 것 같아요. 나를 지키는 투자는 대단한 게 아니죠. 나만의 투자 철학, 나만의 투자 마인드, 수익이 많이 발생되더라도 나의 성향과 맞지 않으면 그 다음 포지션을 선택하는 거, 이런 것들이 적어도 내 자신을 지키고 내 인생을 조금이라도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투자 방법이 아닐까 싶어요. 제가 한 가지 안타까운 건, 이렇게 소비자들이 등을 돌리면요, 금융기관도 그렇게 오래 살아남지 못하고요. 제가 정말 안타까운 건, 이런 정말 서민분들이 이러한 일이 생기는 곳에 굉장한 좀 안타까움을 느껴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우리 부모님, 그리고 현재 내가 가입하고 있는 그런 상품부터 다시 한번 돌아보시면서 나를 지키는 투자 첫걸음을 좀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